자, 어제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 이제 이른바 논란이 되고 있는 강성 지지자들 개딸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 글쎄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안에 동지에 대한 증오심 이런 걸 최소화해야죠. 제가 자주 총구는 밖으로 향하자, 균열 갈등을 조장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적대감이 더 강화되겠죠.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뭐 제 개인이 아니라 집안에 폭탄 던지는 거하고 똑같죠.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거 안 하죠? 누가 하고 있어요, 누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식이들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요? 모든 걸 내 원하는 내 뜻대로 하면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실 심정은 모르는 바는 아닌데, 네. 네, 그것까지 그만 하시고요. 자, 어제 강성 지지자들 논란과 관련해서 이 대표 목소리 들으셨죠? 지지자들과 또 대화를 나누는 것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7일 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바로 다음 날 지난달 28일 날 안호영 대변인을 통해서 개딸 논란과 관련해서 좀 자제를 요청하는 메시지가 나왔었습니다. 안호영 대변인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지난 4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소셜미디어에 내부 공격을 중단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하는 글을 올렸고 어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직접 목소리로 개딸 여러분들 좀 자제해 주시죠 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정확히 15일 만에 이재명 대표의 본인 목소리로 자제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어떻습니까, 박 의원님? 이 부분도 좀 시점이나 타이밍, 내용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것도 조금 늦은 면이 있죠. 이것도 좀 늦었습니까? 네, 체포동의안 부결된 직후부터 어쨌든 민주당 내에 여러 가지 이제 갈등과 내용이 깊어지는 과정에서 이른바 강경 지지층이 비명계 의원들을 향한 여러 유형의 공격들이 있었고 뭐 최근까지도 그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단호한 목소리로 단호하게 이 지지층들에게 자제를 촉구했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대변인을 통해서 혹은 SNS를 통해서 좀 간접적인 방식으로 자제 요청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이 안 되니까는 어제는 직접 나서가지고 당원들과 대화 형식을 빌어서 육성으로 자제를 촉구한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저렇게 육성으로 자제를 촉구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강경 지지층의 그런 비명계 의원들을 향한 공격이나 이런 게 없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분적으로는 여전히 계속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도 어제 저 대화의 자리에서 얘기를 했지만 저거는 이재명 대표한테도 당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어찌됐건 이재명 대표는 지금 본인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의 단합과 단일 대우를 촉구하고 있는데 강력한 지지층 한편에서 저런 식으로 이제 내부를 공격하는 이런 모습이 계속된다면 반발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이 서울 시내 부근에서 있었던 장외투쟁, 강제동원 해법 관련된 집회에서는 심지어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공격하는 이제 그런 모습까지 그거는 당대당 차원으로 보면 굉장한 결례거든요. 보였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더 이상은 이 강경 지지층의 목소리가 이대로 커진다면 오히려 당내 단합을 저해하는 이제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를 촉구한 건데 저는 앞으로 저런 게 계속된다면 훨씬 더 단호하게 이건 일종의 해당 행위다. 도움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표가 이런 강성 지지자들 논란과 관련해서 조금 더 명확하고 단호하게 선명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고요.